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까지 좀 내용이 많았던 2단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단원에서 물론 아예 처음 들은 개념도 있지만 일상에서 혹은 경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들어왔던 것에 어떤 정확한 데피니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데피니션을 공부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 어려운 부분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이번 3단원은 바로 제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돈 혹은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 비해서 내용이 작고 네, 그렇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 또 이번에도 쉽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 우리가 3단원에서는 우리가 쉽게 말을 하는 돈 혹은 화폐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머니 혹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가 머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커런시,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결국은 같은 돈이죠. 돈인데 지폐가 될 수도 있고 동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아니면 요즘에는 그 뭐 무슨 페이 같은 것도 다 커런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 머니라는 것과 어, 우리가 많이 같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제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wealth, 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income, 소득이라는 것인데 인컴이라는 것은 뭐 월급 같은 거죠. 내가 매월 매월 받는 돈, 버는 돈이 바로 인컴이 되는 것이고 wealth라는 것은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자동차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러한 것을 부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웰스라는 표현과 인컴이라는 것과 머니 혹은 머니 서플라이 혹은 커런시라는 것은 요 세 개는 이렇게 좀 뜻이 다르구나, 의미하는 것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요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뭐냐면 화폐,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환의 어떤 수단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 가치를 재는 어떤 척도로서, 세 번째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돈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3.2 부분에서 첫 번째 돈의 기능으로 어떤 교환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일정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렇게 편리하게 돈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어, 맨 밑에 점에서 나와 있는 바터 이코노미 물물 교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경제 형태를 한번 그러니까 옛날 형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학 교수가 있다. 그런데 무엇인가 먹을 거를 좀 사고 싶은 입장에 있는 지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어떤 경제 형태가 아닌 예전의 경제 형태인 요 바터 이코노미 즉 물물 교환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경제학 교수가 먹을 거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상대방이 먹을 거를 팔려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경제학 수업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어야 이 엘렌이라는 경제학 교수와 딱 물물 교환을 통해서 음식, 뭐 푸드라는 것을 교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머니가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라는 기능을 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기능이 없다면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면 내 나랑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일치하는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다. 그런 우연의 어떤 상대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돈이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랑 내가 원하는 꼭 맞는 그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는 즉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제 형태에서는 어, 내가 잘하는 것에 특화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뭐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돈을 내가 충분히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바터 이코노미라면 내가 뭐 음식을 원해. 그러면 내가 아예 농사도 지어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딱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을 딱 만나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머니가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의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각자 잘하는 것에 특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업이라는 것이 촉진시킨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니가 교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요런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편해야 되겠고 널리 쓰여야 되겠고 표준화가 되어야 되겠고 쉽게 뭐 손상되지 않아야 되겠죠. 뭐 요런 조건들이 만족이 되어야 머니가 미디엄 오브 엑스체인지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니의 펑션으로는 이렇게 unit of account, 즉 가치를 잴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요런 뭐 국가, 나라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이 나라 안에는 복숭아, 그리고 경제학 강의, 그리고 세 번째로 영화라는 이렇게 3가지만 딱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화폐라는 게 없어서 바터 이코노미, 즉 물물 교환을 해야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복숭아, 경제학 강의, 그리고 뭐 영화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게 3가지 물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3 콤비네이션 2 해서 총 어떤 교환 비율, 가격이 요것과 요것, 요것과 요것, 요것과 요것의 어떤 교환 비율, 단위 같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물건이 3가지만 있지가 않죠. 이 세상에는. 만약에 물건이 뭐 100개라면, 1000개라면, 10,000개, 뭐 수백만 개라면, 그러면 이게 다 각각의 이제 물건 대 물건으로 교환 비율이라는 가격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TV 한 대와 뭐 복숭아, 아니면 뭐 TV 한 대와 피아노 한 대, 뭐 피아노 몇 대인지, 뭐 요런 다 물건 대 물건으로 교환 비율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화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숭아 하나는 얼마구나, 몇천 원, 뭐 몇만 원이구나. 그리고 경제학 수업을 듣는 뭐 한 단원에 대한 수업료는 뭐 얼마구나. 그리고 영화를 보는 거에 대한 가격은 원화로 얼마구나. 이렇게 모든 물건이 다 가격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뭐 원화가 됐던 달러가 됐던 엔화가 됐던, 그러니까 다 가격이 딱딱 모든 물건에 다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 대 물건, 또 다른 물건 대 또 다른 물건으로 이렇게 교환 비율을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두 번째 머니의 펑션, 즉 unit of accoun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의 기능으로 store of value, 즉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뭐 10,000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10,000원만큼의 물건 혹은 서비스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을 지금 당장 쓰지 않고 아껴뒀다가, 그러니까 저축을 해뒀다가 나중에 살 수 있는 것에 어떤 저축을 해놓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돈은 가장 유동성이 많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여행, 뭐 해외여행을 내가 갔다. 그러면 이제 돌아올 때 부모님한테 또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서 부모님들이 뭔가 선물을 사왔는데 딱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러면 부모님은 차라리 돈을 줘라, 돈을 달라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뭐 때문에 그렇죠? 선물을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필요한 다른 걸로 바꾸겠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온 선물을 팔아서 다시 그거를 돈으로 마련해서 돈을 갖고 가서 다시 내가 필요한 것을 사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냥 부모님한테 선물로 그냥 현금을 드리면 그냥 그걸로 뭐 지금 쓰든 아니면 나중에 쓰든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바로 그냥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유동성이 엄청 풍부한 것이기 때문에 어, 부모님이 선물 말고 돈 달라, 차라리 돈으로 줘라 라고 하시는 얘기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리퀴디티, 유동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빨리 다른 것으로 교환될 수 있는지를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은 돈이 어떤 가치의 저장 수단이 되는 것인 잘 기능을 하는 것인지는 바로 무엇에 달려 있냐면 물가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제 요거를 보면은 아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어떤 시대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오늘 10,000원이었던 것이 내일은 20,000원을 줘야 살 수 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똑같은 물건인데 뭐 40,000원을 줘야 살 수 있고 계속 막 두 배씩 오른다 하자. 그러니까 그런 시대, 그런 만약에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빨리 그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낫지. 돈으로서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아니면 교과서에서 그런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 하나를 사러 가기 위해서 진짜 리어카에다가 돈을 현금을 막 이만큼 실어가지고 가게에 사러 가는 그런 사진을 하나 보셨을 텐데 이제 뭐 남미나 뭐 그런 에서도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었었고 예전에 독일에서도 이렇게 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니까 돈으로서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라면 머니가 스토어 오브 밸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프라이스 레벨이 좀 인플레이션 상승이 적정 정도가 되어야 돈이 스토어 오브 밸류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2 부분에서 이 화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첫 번째, 교환의 수단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의 가치를 측정하는, 가치를 잴 수 있는 굉장히 쉬운 표현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본 가치의 저장으로서 수단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요 3.3으로 넘어와서 페이먼트 시스템,
어떻게 발달을 해왔는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 번째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첫 번째 이렇게 커머더티 머니라는 것에서 우선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피아트 머니라는 것으로 발달, 즉 페이퍼 머니 커런시라는 것으로 발달해왔고, 수표라는 것도 발달했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전자적으로 뭐 온라인 결제,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더 넘어서 무슨 페이를 통한 결제, 이러한 것까지 페이먼트 시스템이 발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돌아가서 가장 첫 번째에는 이렇게 커머디티, 그러니까 어떤 물건 자체가 돈으로서의,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무슨 뭐 것처럼 precious metal, 뭐 금이나 은이나 뭐 그러한 것들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시기가 있었고, 아니면 뭐 장소나 나라에 따라서 무슨 뭐 조개 껍데기가 화폐의 기능을 한 나라, 아니면 무슨 뭐 상어의, 아니 뭐 코끼리의 이빨, 뭐 그런 것이 무슨 화폐의 기능을 하는 나라,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요 돈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 그러니까 곧 페이먼트 시스템에 출발한 것이 커머디티 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런 커머디티 머니는 가장 원초적인 페이먼트 시스템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 그런데 이와 같은 커머디티 머니의 단점은 무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나 아니면 뭐 쇠 같은 거 굉장히 무겁죠. 뭐 지금은 온라인으로 그냥 이체해서 그냥 딱 보내면 끝인데, 만약에 뭐 내가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금이나 은으로 돈으로 내가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슨 진짜 트럭 한 대 뭐 두 대 뭐 그만큼의 어떤 배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런 커머디티 머니는 그러니까 운송 아니 가지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불편하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물건 화폐에서 이렇게 페이퍼 커런시, 즉 꼭 어떤 물건 자체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는 이런 페이퍼 커런시 같은 것이 요 피아트 머니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퍼 커런시, 즉 피아트 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러한 것을 보증한다. 뭐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뭐 만 원짜리 한 장은 이 만 원짜리 한 장을 네가 갖고 있으면 어딜 가든지 만 원으로 너가 원하는 서비스 아니면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보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피아트 머니, 페이퍼 커런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퍼 커런시로 넘어온 요 단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동전이나 아니면 귀금속, 뭐 쇠, 뭐 금, 은으로 돈의 역할을 하던 것보다 굉장히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죠. 단, 이러한 피아트 머니, 페이퍼 커런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 이것을 발행하는 뭐 한국은행이 됐든 FRB가 됐든 즉 그러한 곳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뭐 위조하기가 쉽지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 요 피아트 머니, 페이퍼 커런시의 단점은 가지고 다니기가 쉽다 보니까 도둑 맞기가 쉽다. 그리고 하면은 뭐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커머더티 머니에 비해서는 대량을 운송하기가 가벼워졌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의 신용카드나 아니면 어떤 스마트폰만 딱 대면 결제가 되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운송을 하는 데에 비용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수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5만 원권이 등장하면서 수표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수표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표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10만 원짜리 수표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이 수표를 내가 A라는 사람한테 2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은 은행에 가서 그 수표를 내면 제 계좌에서 10만 원을 뽑아다가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요 체크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라는 것은 수표라는 것은 내가 내 은행 계좌에서 얼마를 빼다가 줘라 라는 어떤 그런 지불 수단이 요 체크 수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표는 이렇게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수표에다가 10만 원, 100만 원, 뭐 심지어는 뭐 1000만 원 그렇게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만큼을 쓰면 되는 거. 이제 그렇게 써서 내가 누구한테 주면 은행이 알아서 그만큼의 금액을 내 계좌에서 빼다가 상대방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만 원, 100만 원이면 만 원짜리를 100장, 뭐 55만 원짜리로도 20장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수표 한 장만 딸랑딸랑 들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휴대가 간편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예전에 비해서 지폐를 많이 들고 다녀야 하는 비용,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 같은 것이 확실히 줄어서 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표는 내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달한 수표라는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모든 금융기관이 다 IT,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이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즉, 실시간으로 무언가가 다 파악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았던 예전에는, 이게 뭔가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다른 장소,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죠. 내가 A라는 사람한테 10만 원짜리 수표를 줬어. 뭐 물건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그 수표를 주고 그 사람이 이제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받기 그 사이에 직전에 내가 내 계좌에서 돈을 다 빼가지고 어디다 숨겨놨어. 이제 그거를 모르고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수표 받았던 A가 은행 가서 돈 주세요. 나 10만 원 수표 여기 있어요. 하면 이제 사기를 뭐 일종의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 수표 체킹 시스템에는 있는 거고, 이 체크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요즘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 이게 또 요런 최근과 같은 정말 고도화된 IT 시스템이 기반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표를 주고 이제 그것을 뭐 확인을 하고 또 이제 그 사람 계좌에 그게 실제로 있는지 또 파악도 해야 되고 이제 파악한 다음에 있으면 또 이제 빼서 그 사람한테 A한테 주고 하는 어떤 요런 일련의 어떤 행정적인 어떤 비용 같은 것이 조금 든다라는 것이 이 체크의 두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최근이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어떤 전자적인 지불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 인터넷, 뭐 통신수단, 이런 것의 발달로 우리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전자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자동이체라는 것이 있으니까 무슨 뭐 매월 지불을 해야 되는 정수기 렌탈료 아니면 뭐 어떤 매 달마다 내가 내는 스마트폰 사용 요금 그런 것들도 뭐
이렇게 자동이체 해놓으면 알아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다 이렇게 일렉트로닉 페이먼트가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최근으로 와서 나타난 것이 바로 요 이머니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E는 일렉트로닉을 따가지고 E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세 가지로 교과서에서 이렇게 데비트 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체크카드, 그리고 어떤 충전식 카드,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이캐시 같은 것을 이머니의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표를 더 발달시킨 게 요 데비트 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수표조차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데비트 카드만 내면 바로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지금 바로 내 계좌에서 물건값을 빼가는 거고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결제 일에 나중에 물건값을 빼가는 것이 요 데비트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식, 선불식 카드가 바로 이 스토어드 밸류 카드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예전에 쓰셨을 이제 대학생이 되기 성인이 되시기 전에 쓰셨을 티머니 교통카드 같은 것이 요 스토어드 밸류 카드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10,000원, 20,000원, 10만원, 내가 미리 그 충전식 카드에 충전을 해 놓고, 이제 그 한도 안에서 쓰는 것이 바로 요, 스토어드 밸류 카드가 되겠습니다. 것이 점점 더 발달해서 뭐 스마트 카드 같은 것도 나왔고, 이제 요즘에는 또 이캐시 같은 것, 이캐시의 어떤 많은 형태를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을 아마 온라인 직구 같은 거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요 페이팔을 써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페이팔 같은 거, 뭐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뭐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결제할 때 뜨는 그 무슨 그런 결제 시스템 같은 거 있죠. 뭐, 뭐, 토스 페이먼트, 뭐, 아니면 무슨 페이 같은 거, 이제 그러한 형태가 이캐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3.3에서는, 요 페이먼트 시스템, 즉, 화폐, 뭐, 지불 수단이, 어떻게 발달을 해 왔는지, 처음에 커머더티 머니로부터, 피아트 머니를 거쳐서, 체크라는 것까지 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그리고 이머니라는 것까지 발달을 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